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유산균을 이렇게 오래 먹는데 왜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일이 아직도 전쟁일까? 비싼 제품도 사 먹어보고, 유명한 광고도 믿어보고, 좋다는 제품은 다 챙겨 먹었는데도 속은 여전히 더부룩하고, 가스는 차고, 배는 묵직하고, 변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오늘 제가 제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을 드신다고 해서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잘 챙겨 드시고도 효과를 거의 못 느끼고, 어떤 분들은 같은 돈을 쓰지 않아도 훨씬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 차이는 아주 의외에 대해 있습니다. 바로 장에 들어간 균이 어느 자리에서 일하는 균인지, 그리고 그 균이 장에 도착한 뒤 먹을 것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유산균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더 좋은 제품을 못 사서가 아니라 장 속에서 그 균들이 살아남고 자리 잡고 번식하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지금까지 왜 돈만 들이고 속 시원한 변화를 못 느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유산균이라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 아프면 유산균, 변비가 있으면 유산균, 속이 더부룩하면 유산균, 항생제를 먹으면 유산균. 그러니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물 한 잔과 함께 챙기시는 분들도 많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정말 달라지셨습니까?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까? 배에 가스 차는 일이 줄었습니까? 저녁이 되면 배가 바위처럼 묵직하던 것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먹으나 안 먹으나 비슷한데 괜히 끊기도 불안해서 습관처럼 챙겨 드시는 겁니까?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그냥 하나의 영양제처럼 생각하십니다. 몸에 좋다니까 넣어주면 알아서 일을 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산균은 그냥 돌멩이처럼 장을 지나가는 물질이 아닙니다. 장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하고, 자리를 잡아야 하고, 자기 편을 늘려야 하고, 나쁜 균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작은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꾼들을 대충 장 속에 던져 넣기만 하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험한 길을 지나가야 하는 일꾼들을 말입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식도를 지나고 강한 위산을 만나고 담즙도 만나고 여러 소화액을 거쳐서 겨우 장에 도착해야 하니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지나온 다음에도 장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편이 있어야 하고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일꾼을 데려다 놓고도 굶겨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단순히 변비나 설사 정도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화장실만 잘 가면 장이 건강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요즘은 장이 제2의 뇌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답답하고 밤에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들까지 장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기분과 안정감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나쁘면 사람의 하루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침에 배가 무겁고 시원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식사도 부담스럽고 움직이기도 싫고 밤에는 숙면까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 문제를 단순히 변 문제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장이 편안해야 몸도 가볍고 마음도 안정되고 잠도 한결 편안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유산균을 안 먹어도 화장실을 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배가 덜 더부룩하고 표정도 한결 편안하고 잠도 괜찮은 편입니다. 반대로 비싼 유산균을 몇 년째 챙겨 먹는데도 여전히 배가 늘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품값이 아니라 장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영양제도 꼼꼼하게 챙겨 드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얼굴이 영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속이 늘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영 시원치 않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유산균은 챙겨 드시냐고 물었더니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먹고 있다고. 그것도 꽤 이름이 알려진 비싼 제품을 날마다 빼놓지 않고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정보를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왜 이분이 아직도 힘든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계셨지만 정작 목적지에 꼭 필요한 균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균이라고 한마디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장의 어디에서 주로 일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균은 소장 쪽에서 주로 일하고 어떤 균은 대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는 불편함은 대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이 딱딱하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 시원하지 않다, 며칠씩 소식이 없다, 가스가 차고 아랫배가 묵직하다. 이런 문제들은 대장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도 제품을 보면 정작 대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보다 다른 쪽에 치우친 제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챙겨 먹어도 내 고민에는 정확히 맞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열심히 표를 끊었더니 중간까지만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셈입니다. 열차를 안 탄 것도 아니고 돈을 안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는 열차가 아니었던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 장내 환경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잘 버티던 장이 어느 순간부터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안 맞아도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를 왔다 갔다 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차갑거나 묵직해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풍부하던 유익균들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수 있고 생활 습관이나 약 복용, 스트레스, 식사 패턴에 따라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들이 줄어들면 화장실 문제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니어 세대에서 유산균을 고를 때는 단순히 많이 들었다는 말보다 내가 지금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불편과 관련된 장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비피더스 계열 균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시니어 분들의 장 건강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열은 대장 환경과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변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 리듬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유산균 제품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유산균 몇 종 들어있음, 몇억 마리, 몇백억 마리 이런 말만 보지 마시고 어떤 균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름이 길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 비피더스 계열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중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장 쪽 불편함이 큰 시니어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비피더스균이 적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에 들어가는 균은 단지 입으로 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벽에 잘 달라붙고 오래 머물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정착하는 힘, 자리 잡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꾼을 데려왔더라도 며칠 머물다 나가버리면 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내 장 안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적응하고 자기 편을 만들 수 있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균의 종류뿐 아니라 그 균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연구가 되어 있는지까지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옮겨 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머리카락이나 가져다 심는다고 다 잘 붙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과 잘 맞는 것이어야 하고 자리를 잘 잡아야 하고 그 뒤에 관리도 중요합니다. 장 속 균도 비슷합니다. 들어간 뒤에 장이 받아주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 몸 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는 균은 같은 술을 먹어도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볼 때 단순히 균 수만 강조하는 광고보다 어떤 균주인지, 연구 자료가 있는지, 내 몸의 불편함과 연결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요즘 제품 설명을 보면 어려운 영어와 숫자가 잔뜩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는 표기가 마냥 쓸모없는 장식은 아닙니다. 같은 성씨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균도 큰 이름만 같다고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붙는 숫자나 알파벳은 해당 균주의 정체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연구에서 다뤄졌는지를 구분하는 이름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제품을 고를 때는 그저 유산균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어떤 균주가 적혀 있는지까지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가 모든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광고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장까지 살아간다, 몇백억이다, 세계적인 특허다.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장 환경과 맞는 균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장에 잘 맞는 균을 골랐다고 해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균을 심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균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씨앗을 좋은 것으로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밭에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으면 싹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간 균이 장 안에서 잘 일하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그동안 유산균만 열심히 드시고도 큰 효과를 못 보셨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듣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챙긴다는 개념이지요. 다시 말해 균과 그 균이 먹을 재료를 같이 주는 방식입니다. 개념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먹이를 충분히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품 포장지에 신바이오틱스라고 크게 써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포에 균도 들어있고 먹이도 있으니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포 하나 안에 수많은 균을 넣고 보존도 해야 하고 여러 부원료도 넣고 먹이까지 넉넉하게 넣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품 속 프리바이오틱스는 분명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장 속에서 균이 충분히 자라날 만큼의 풍성한 식탁이 마련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멀리 가는 여행길에 사탕 한 알 쥐어준 정도일 수 있습니다. 당장 쓰러지지 않을 정도는 될지 몰라도 도착한 뒤에 집 짓고 가족 늘리고 세력을 넓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나나입니다. 왜 하필 바나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적 구하기 쉽고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절히 덜 익은 바나나는 장까지 도달하는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 측면에서 관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단맛이 강한 잘 익은 바나나만 떠올리기 쉬운데 오히려 끝부분에 초록빛이 아주 조금 남은 상태의 바나나는 장 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바나나는 당이 너무 높아지기 전에 전분 성분이 더 남아 있어 장내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바나나 하나가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산균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장내에서 유익균이 활용할 수 있는 먹이를 함께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길고 힘든 여정을 지나 장에 도착한 작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냥 도착만 했다고 해서 곧바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먹을 것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텅 비어 있으면 이 일꾼들은 힘을 못 쓰고 그대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먹이가 충분히 공급되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자기 편을 늘리고 장내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먹고도 가슴만 찬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이 들어왔다고 해도 장 환경이 안정되지 않고 먹이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더부룩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 장에 맞는 균과 적절한 먹이가 같이 들어가면 장내 발효 환경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의 상태나 배변 습관이 서서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먹이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바나나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혈당에 큰 걱정이 없는 분이라면 아침 시간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장이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에 미지근한 물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유산균을 챙기고 이어서 바나나를 조금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대와 맞물려 균과 먹이가 함께 들어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위대장 반사라고 해서 장이 활동하기 쉬운 시간이기도 하니 배변 습관을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공복에 민감한 정도가 다르므로 공복에 속이 불편한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당 조절이 걱정되는 분들은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바나나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공복에 큰 것을 하나 다 드셔버리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첫째로 너무 익어 단맛이 강한 바나나보다 약간 덜 익은 쪽을 고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양을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 개도 많다면 더 적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셋째로 공복보다 식사 후를 생각해 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포함된 식사를 하신 뒤 한동안 지나 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유산균과 소량의 바나나를 드시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복에 꼭 드시고 싶다면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기보다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처럼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있는 음식과 함께 조절하시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산균과 바나나라는 조합 자체보다 그것을 내 몸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바나나의 상태입니다. 검은 반점이 많고 아주 달아진 바나나는 맛은 좋지만 장내 미생물의 먹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익으면 전분 성분이 당으로 많이 바뀌어 소장에서 흡수되는 부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약간 덜 익은 바나나는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성분이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위한 식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지나치게 무른 바나나보다는 살짝 단단하고 끝부분에 푸른빛이 아주 조금 남은 정도를 고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속이 불편한 분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균은 결국 바나나와 같이 먹어야만 하느냐?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균을 넣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균이 장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먹이를 식사로 함께 공급하라는 데 있습니다. 바나나는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예일 뿐입니다. 식이섬유와 올리고당 계열 성분을 가진 식품은 바나나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나나는 접근성이 좋고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 많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산균 통 하나만 붙들고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내장이 좋아하는 식생활 전체로 시선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접하면 오늘 먹고 내일 바로 달라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장내 환경이 바뀌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바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반응을 느끼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은 적어도 일정 기간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장이 예민하거나 변비가 오래됐던 분들, 약을 자주 드셨던 분들, 식사가 불규칙했던 분들은 더 천천히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가스가 늘거나 더부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흔들리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적응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설사가 계속되거나 피부 발진처럼 다른 이상 반응이 이어진다면 그건 그냥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중단하고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드시고 있거나 중증 질환으로 몸 상태가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유산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면역 상태가 매우 약한 분들에겐 살아있는 균 자체가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 정보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환이 있거나 특수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자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감기나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드실 때입니다. 이때 유산균을 같이 삼키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간격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아깝게 넣은 유산균이 항생제 때문에 힘을 못 쓸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균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드시는 시기에는 유산균 섭취 시간을 충분히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몇 시간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처방받은 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약사나 의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한꺼번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산균을 한 통 다 먹으면 다음에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이 익숙해져서 바꿔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 몸에 맞는 제품을 못 찾은 상태라면 여러 제품을 조심스럽게 바꿔보면서 궁합을 찾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먹어도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불편함만 있다면 그 제품이 나와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균주나 구성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잘 맞는 제품을 찾았다면 괜히 유행 따라 자꾸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불안정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은 새로운 자극보다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반복을 좋아합니다. 어렵게 자리를 잡은 균형이 계속 흔들리면 오히려 몸이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 몸과 잘 맞는 제품을 찾았고 실제로 배변이나 속 상태가 나아졌다면 굳이 이유 없이 자꾸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니라 나와의 궁합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이 나한테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광고에 유명인이 나오고 가격이 비싸고 성분표가 화려해도 내장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그건 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대단한 광고가 없어도 내 몸이 편안하고 화장실 가는 일이 부드러워지고 가스가 줄고 배가 묵직하지 않다면 그게 나에게는 훨씬 좋은 제품입니다. 건강은 남의 입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조금 더 생활 속 언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산균을 먹고도 효과가 없었다면 무조건 더 비싼 제품을 찾기 전에 내가 어떤 균을 먹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시니어 세대에서 흔히 겪는 배변 불편은 대장 환경과 관련이 깊으므로 대장에서 일하는 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같은 비피더스 계열이라도 균주의 차이와 정착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광고 문구보다 실제 균 정보를 봐야 합니다. 넷째, 좋은 균만 넣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균이 장에서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즉 먹이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바나나처럼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식품을 활용하되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양과 타이밍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장은 서서히 바뀌므로 며칠 해보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일곱째, 몸이 매우 약하거나 특별한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덟째,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찾았다면 불필요하게 자꾸 바꾸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화장실을 잘 가기 위한 요령 정도로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배가 묵직한 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기운이 빠집니다. 외출도 귀찮고 식사도 부담스럽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속이 편안하면 그날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에서 장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임, 식사, 수면, 기분, 심지어 자신감까지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불편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산균을 고를 때도 그냥 유행처럼 접근하지 마시고 내장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생활 전체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을 때 늘 같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신제품, 희귀한 원료, 아주 비싼 것만 답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몸이 좋아지는 길이 더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에 맞는 균을 찾고 그 균이 자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주고 아침 리듬을 일정하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걷기를 조금씩 늘리고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지켜보는 것. 이런 기본이 쌓여야 장도 변합니다. 유산균 하나만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장이 좋아지는 환경 전체를 함께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침 루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뜬 뒤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십니다. 장이 깨도록 시간을 줍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챙깁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바나나를 조금 곁들이거나 적어도 장내 유익균이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 식사를 생각합니다. 억지로 급하게 삼키지 말고 내장에 좋은 것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실천합니다. 이런 루틴은 거창하지 않지만 반복될수록 몸이 기억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반복을 잘 기억합니다. 장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자극을 주면 점차 반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 습관을 만들 때도 시간과 루틴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급히 넣고 결과만 기다리는 방식보다 같은 시간대에 안정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댓글 문화입니다. 시니어 건강 채널을 보다 보면 누구는 이 제품 좋다더라, 누구는 저 제품 먹고 바로 해결됐다더라 이런 말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성공담이 내 답은 아닙니다. 장은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평생 변비였던 분, 약을 오래 드신 분, 위가 약한 분, 당 조절 중인 분, 담낭 수술을 받은 분, 스트레스가 심한 분,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 운동량이 거의 없는 분, 이런 모든 요소가 다릅니다.
그러니 댓글에 흔들리기보다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내 몸에 적용해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품 이름보다 원리, 광고보다 구조, 유행보다 내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유산균을 드시면서 오히려 배가 더 부글거리고 방귀가 잦아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십시오.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중요합니다. 참을 만한 더부룩함이 며칠 정도 오는 것과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큼 심한 폭통이나 설사가 계속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적응 과정일 수 있지만 후자는 맞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의 반응을 세밀하게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 정보는 크게 말하지만 몸의 변화는 늘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합니다. 조금 가벼워졌다, 배가 덜 빵빵하다, 아침에 힘이 덜 들어간다. 이런 작은 차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언제부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성격 급한 분들은 오늘 시작하고 내일 당장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장은 그 정도로 급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안에 화장실 리듬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자리를 다시 잡고 장이 아침 루틴을 기억하고 식이 변화에 적응하고 장벽 환경이 달라지는 데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2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장이 예민했던 분일수록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적처럼 빠른 변화가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편안함입니다. 하루 이틀 반짝하는 것보다 6개월 뒤에도 아침이 편안한 것이 진짜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 관리를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싼 유산균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성실함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장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균이 필요한지, 그 균이 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남는지, 내 생활 습관이 그 균을 돕고 있는지 이런 방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유산균 통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내장 속 밭을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씨앗을 뿌리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밭이 살아납니다. 장도 똑같습니다. 내 몸에 맞는 균을 넣고 그 균이 자랄 수 있는 먹이를 주고 일정한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면 장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집에 있는 유산균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떤 균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시고 광고 말보다 실제 성분을 보십시오. 내 고민이 대장 쪽 불편이라면 그에 맞는 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 물 한 잔, 나에게 맞는 유산균, 상황에 맞는 바나나나 식이섬유 식사, 이 기본 루틴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십시오. 당 조절이 걱정되면 양을 줄이고 타이밍을 조절하십시오. 몸이 약하거나 약을 드시고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반응을 적어도 2주 이상은 천천히 보십시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유산균은 그냥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살아남고 자리 잡고 먹고 자라야 비로소 힘을 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좋은 균을 찾는 것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 균이 살아갈 장의 환경까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화장실 가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배가 덜 무겁고 하루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낮에는 생활이 편안해지고 밤에는 잠자리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이 편안하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바로 집에 있는 유산균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장에 맞는 식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늘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눠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이 돈만 쓰고 효과는 못 보는 건강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이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